와, 저는 안 났더라고요. 저는 안 나섰어요. 그래서 동아 마라톤 직전 전주에 의사 선생님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동아 마라톤 나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컨텐츠 녹음하러 나와 있고, 오늘도 한 주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km 회복 조깅, 며칠 전에 또 빠르게 스피드 훈련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린 회복 조깅을 이번 주에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파틀렉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또 막 작년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 무리해서 다쳤던 시절,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일주일에 속도 훈련은 한 번만 하자, 두 번은 아직 조금 오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좀 되돌아보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이제 이번 주에 다 드렸는데 총 9분 중에 4분만 드렸습니다. 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받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4분께 전달 드렸고, 또 2분 추가로 다음 주에 전달 드리면 요번 11월 이벤트는 끝나고 또 12월 달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달을 보냈나, 그것을 포함해 1월 1일 날 한 번 더 또 이벤트 매달 1일 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4분에게 회복 크림, 우리 액츠 38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가 부상당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장갑은 아무래도 엎어 놨다가 1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같이 엎어서 주면 어떨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바람이 너무 불고 너무 춥네요. 입이 잘 안 움직여.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는데, 이제 모닝런님께서는 장경인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장경인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나는 지금 장경인대가 왔다, 그러니까 빨리 답을 알려다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장경인대에 대해서 궁금증과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댓글 중에 어떤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항상 금요 컨텐츠 이 회복 조깅 하면서 남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장경인대라고 하면 진짜 저에게 작년 한 해를 포함해서 핫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장경인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두 가지의 부상이 동시에 제게 찾아왔었죠. 동아 마라톤을 한참 준비를 하면서 생애 첫 풀코스를 내가 서브4에 들어가서 내가 무언가가 이루고 나의 도전을 서브4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도 만들어 가면서 내가 한층 더 섹시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훈련 강도를 좀 빡세게 가져갔어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준비하거나 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3, 4개월 준비하고도 풀마라톤을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첫 풀이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8개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거의 무슨 여름 때부터 3월에 있는 동마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달릴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뭔가를 끌어내 한계, 뭔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게 과연 내가 영재 러너일 수도 하면서 막 끌어내다가 결국에 부상을 당했죠.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주변에 이런 러너들을 보면은 다 각자만의 부상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부상, 어떤 저같이 장경인대라는 큰 부상을 한번 다치면 계속해서 이거를 달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 내 경우에는 지금도 조금만 무리하면 장경인대, 특히 오른쪽 무릎 장경인대가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보강 운동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무릎이 좀 덜 아플 수 있을지, 그래서 뭐 크림이라든지 리커버리 크림, 요번에 받은 엑스 38 있죠? 이런 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진짜 귀찮거든. 진짜 하기 싫고, 특히 보강 운동. 근데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더 재밌게 오래 달리려고 하면 달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달리기만 하면 이 부상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보강 운동을 한다 해도 부상을 막을 방법이 없고, 또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또 크게 다치기 때문에 천천히 조깅하면 할수록 좀 덜 다치고, 약간 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어느 그 중간 위치에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조금 빠른 러닝을 하기 위한 셋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또 나도 다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중요한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상황 설명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요약하자면 이런 거야. 지금까지 누구나 부상은 온다. 나만의 일이 아니다. 달리다 보면 어디 한 군데는 아프다. 근데 그 아픈 데가 리드빗하게 오는 거면 그냥 아프고 지나갈 수 있는데, 크게 부상이 오면 그거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평생 달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장경인대가 딱 아파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굉장히 많은 처음에는 보강 운동을 찾아봤어요. 이 보강 운동에서 내가 막 엉덩이 있잖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밴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뭐 엉덩이 강화가 중요하고, 뭐 강화가 할 수는 중요하대.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리 백날 첫날 해도 낫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이미 다쳤을 때는 좀 늦은 걸까? 더 이상 뭔가 이 부상이 낫는 기미가 없어요. 좀 쉬면 괜찮은데 또 좀 뛰면 다 아프고. 근데 우리가 이게 달리기를 한번 시작한 이 인간으로서, 이 관성으로서 안 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 괜찮네, 그럼 나가자. 아프구나, 그러면 다시 좀 쉬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병원을 가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충격파 치료를 꼭 받아야 돼요. 충격파 치료가 확실히 회복에 많이 좋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얼음찜질, 항상 아이스팩 찜질을 합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와서 저는 느린 조깅을 하든 빠른 조깅을 하든 아침에 끝나고 무조건 집에서 아침밥 먹을 때 아이싱을 무릎에 무조건 갖다 대요.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줘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막 보강 운동, 스트레칭 막 열심히 해도 사실 좀 제 기분상에서는 차도가 없었어. 근데 뭔가 아이싱을 딱 하니까 근육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라는 게 갑자기 딱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래서 아이싱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잘 안 나. 이 장경인대가 지독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지. 장경인대가 아프면서 그러면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왜 안 쉬고 계속 뛰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대회가 3월이고 뛰어야 돼. 뛰기 위해서 고쳐주세요. 병원 의사한테 전 달릴 겁니다. 달리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달릴 텐데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뛸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의사와 상담하고 계속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의사가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요번에 몇 킬로 뛰셨나요? 15킬로 정도 뛰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15킬로 뛰어보니까 무릎 입질이 또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충격파 치료하고 약을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동아 마라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3-4개월이 넘어.
한번 부상당하고 이렇게 뛰다가 아파서 안 뛰고 뛰다가 아파서 안 뛰고 뛰다가 아파서 안 뛰고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뛰고 또 일주일 아프고 약간 계속해서 무슨 동물인데 뇌가 없는 동물처럼 계속 그냥 갖다 박는 거야 벽에. 계속해. 몰라. 나는 동아 마라톤 나갈 거야. 그 주로에서 다이를 하면 할지 계속한다 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달렸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 억울하고 왜 나한테 이런 장경인데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간절한데 이 회복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다들 이제 막 회복하려면 일단 쉬어야 된다, 일단 좀 쉬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쉬어볼게요 해서 한 2주 정도 또 쉰 적이 있어. 근데 쉰다고 낫지 않더라고. 딱 2주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 근데 2주를 딱 쉬고 다시 복귀했을 때 한 3km 안 아파. 한 5km 지나가죠. 또 아파요. 장경인대가 아픈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쨌든 무릎과 그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을 옆에서 근육이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달리다 보면 이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 충격으로 찌릿 이렇게 뛰다가도 하나 둘 찌릿 아파 계속 이건 거야, 이건 거. 그럼 못 뛰어요. 찌릿 한번 맞으면 달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걸어서 집에 가면서 속으로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럼 또 한 2, 3일 회복을 막 열심히 합니다. 장경인데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근데 안 나서. 그래서 이제부터 약간의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안 났더라고요. 저는 안 나섰어요. 그래서 동아 마라톤 직전 전주에 의사 선생님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동아 마라톤 나가야 되는데 마라톤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마라톤 도핑 테스트 하나요? 제가 뭐 프로도 아닌데 도핑 테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만 맞읍시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 그 몸에 안 좋다던데. 근데 지금 내 생명을 좀 써서라도 저 대회의 완주는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근데 주사를 그래서 맞기로 심수숙고해서 그 간절함과 연결이 돼가지고 한 대를 딱 맞았습니다. 근데 한 대를 딱 맞으니까 처음에는 사실 뭐 좋아진지 잘 몰랐어. 그래서 훈련할 때도 조금 아파가지고, 근데 전기가 오면 멈춰야 되는데 전기 말고 조금씩 입질이 오는 정도에서 진짜 느린 조깅으로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대회 나가기 전에 제대로 훈련을 못했으니까 30km 조깅을 해보자. 30km 뛰었습니다. 또 뛰고 나니까 조금 입질이 안 좋아요. 좀 털리는 느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뛸만은 했어. 이게 뛰지 못하는 감성과 뛸만 하다라는 거랑은 또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뛸만 해서 그렇게 마라톤에 완주를 했고, 그 마라톤 완주 한번 하고 장경인데 개 털려가지고 또 한 달 가까이 2, 3주 정도 또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천히 뛰었어. 근데 지금은 뭐 7, 80%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무리해서 뛰다 보면 또 아픔이 오고. 그래서 요약하고 다시 결론을 드리자면, 일단 보호대를 꼭 차시고, 보호대가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테이핑, 달리러 나가실 때 무조건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달리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하죠. 웬만하면 달리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죽어도 난 뛰어야 된다 하면 테이핑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느린 조깅, 내가 당장에 저처럼 동아 마라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달리기가 취미인데 너무 몸이 근질근질하다 그러면 좀 회복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걸을 때 안 아파야 돼. 회복이라는 게 내가 걸어 다닐 때 안 아프네, 그러면 테이핑을 이빠이 해가지고 정말 천천히 조깅으로 낮은 단계부터 한 3km, 5km 이렇게 꾸준히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안 아파요. 근데 저처럼 이제 먼 거리를 그래도 억지로 가야 된다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주사 한 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권유하기가 좀 그런 게, 자, 스테로이드를 한 대씩 맞읍시다, 이상하잖아. 그리고 그거 안 좋아요, 이 멘트는. 근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한 대 맞고 지금까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내 달리기 생활에 정말 한 줄기의 축복이었다. 풀마도 완주시켜주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계속 이제 치료와 계속 회복에 집중하고 계속 장경인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울트라 마라톤도 나가고. 그래서 테이핑, 나 첫 번째 테이핑, 보강 운동을 진짜 그거예요. 보강일 뿐이야. 그러니까 안 아플 때 해야 맞는 거예요. 안 아플 때 보강 운동을 많이 해야 내가 덜 다치게 근육이 생성이 되면서 잡아주는데, 다치고 난 뒤에 보강 운동을 했을 때 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엉덩이 옆으로 엉덩이 죽는군 훈련 열심히 하면 낫는다 해가지고 진짜 밤마다 미친 사람처럼 밴드 막 레벨 계속 올려가면서 이야 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병원 진료 치료, 의사와의 상담, 뭐 정 안 되면 스테로이드, 그리고 아이싱,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리고 무릎에 좋은 뭐 어떤 모든 것에 뭐 영양제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좀 이렇게 또 오늘도 두서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장경인대가 아프면 정말 많이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 누구나 달리기를 사랑하게 되고 꾸준히 오래 뛰다 보면은 어디 한 군데는 고장이 난다. 근데 왜 고장이 나냐?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달려왔던 게 아니에요. 달리는 동물이지만 이 달리는 동물에게 우리는 의자를 선물했고, 더 편안함을 추구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신호등에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려야 10년에 한 번 뛸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뭔가 이제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몸이 우리의 주인이 이제 시스템을 찾는구나, 우리는 원래 뛰는 동물이었어 하면서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야 가자 하다가, 그치만 세포들도 착각을 한 거지. 하나가 여기가 애가 약하네 여기가 많이 안 좋아졌네,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천천히 조깅, 스피드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났을 때까지는. 근데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그럼 또 빨리 뛰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천천히 달리기는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사색할 수 있고, 너무 감성 느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또 천천히 달리기만 우리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디야 이것만으로도 행복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득도하신 분이야, 이것만으로 행복을. 근데 자세히 내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성장을 외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내가 더 어떤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 있게. 그래도 구력과 경력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1초라도, 이거보다는 한 발 더 멀리라도, 이런 게 제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 이제 되면서 조금씩 더 속도도 올려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매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일 달리기를 한 것도 그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넌저시 어떤 코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3년을 달리기를 하면 매일 달릴 수 있는 무릎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거야, 이렇게 매일 달리기. 지금 한 달 차, 지금 5주 차,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죠. 5주 차, 지금 금요일. 자, 여기서 터치할게요. 자, 터치. 5주 차 금요일 또 저희가 거의 인체 실험 대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매일 달릴 수 있는 사람인가. 같이 챌린지 하시다가도 무릎에 입질이 오거나 몸 어디가 안 좋다 하면 한 이틀 쉬었다가 다시 또 주로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거는 진짜 개인의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게 가능한 건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달려보고 있고, 스피드 훈련, 그럼 거리 훈련, 그 다음에 또 느린 조깅,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줘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릎이 또 부담이 살짝씩 오더라고. 잠깐만요. 살짝씩 오더라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스피드 훈련을 좀 욕심부려서 주 2회를 넣었지만 1회로 낮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장경인대든 어디든 아프신 분들 의사와 상담받고 치료받으면서 또 즐거운 달리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4km 다 와가고 1km 마저 한번 사색해 볼게요. 또 한 주간 제가 감사했던 생각, 이 감사했던 생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풍부해지고 조금 더 내가 어떤 삭막해진 이 마음과 이 도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이 감사함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어떤 걸 또 이번 주에 감사할 포인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달려보시죠. 렛츠고. 인트로를 이렇게 길게 찍었나? 인트로가 단가? 그리고 그걸 이야기 안 했다. 또 최근에 그 장경인대와 이제 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는 행동이 있는데, 자세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자세가 또 달라졌다고 안 다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또 어떤 부분이 아프다라는 거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자세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밸런스에 대한 문제. 왜냐면 밸런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아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었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오른쪽에 부상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뭐 러닝 밸런스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스플릿 스쿼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쿼트 못해도 주 2회씩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자세와 호흡.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찬스 디오님한테 듣다가 정말 깊게 감동을 받고, 그럴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엄청난 설득이 됐어요. 왜냐면 호흡을,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한숨을 뱉는다 그러잖아. 그럼 사람이 한숨을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릴렉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때 호흡이 까딱까딱하거나 호흡이 넘어가거나 짧거나 했을 때 몸이 아무래도 속도로 인해서 경직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빼주는 거야, 입으로. 계속 리듬을 만들어서 이거 빼주다 보면 아무래도 내 몸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더 릴렉스 된 자세에서 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부상도 조금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핵심 포인트를 말을 안 드렸네요. 그거를 요즘에는 신경 쓰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아파. 계속 좀 무리하면 좀 아파요. 지금도 한 20km 막 이렇게 뛰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전기가 찌릿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장경인대가 뻐근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진짜 괜찮아도 계속 보강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펌 눌러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근육이 짧아지지 않게, 계속해서 내 근육이 말랑말랑할 수 있게, 계속해서. 그리고 음료도 이온 음료, 이것도 많이 드셔야 수분 충전이 잘 되고, 물로 할 수 없는 또 빠른 수분, 근육의 수분 채워주는 요 능력이 키워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온 음료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계속 술 줄여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시죠? 술 어쩔 수 없어요. 염증에 너무 취약하니까, 알코올이. 그러니까 염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뼈가 안 다친 게 어디야. 그죠? 그럼 우리는 근육을 지금 좀 찢고 다시 보강시키고 다시 우리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그 인터뷰가 웅진 그룹 대표 회장님이 무슨 책을 내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 사람이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거 위주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가 내게 결국에 어떤 다음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뛰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 까먹어.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냥 뭐 이렇게 대본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뇌를 거쳐서 무자비하게 말하고 그리고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 이야기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읽은 또 인생의 조건인가 인류의 조건인가 하여튼 뭐가 있어. 그 책에서 그런 말 하더라. 요약의 힘. 요약의 힘. 그래야 내가 생각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고 내가 말한 것들 어떤 일반 어떤 상대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PT로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할 때 요약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내가 설명을 하다가도 어떤 포인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요약해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아가면 한 번 더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나도 한 번 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거를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요약을 하는 거를 또 글로도 쓰면 내 삶을 또 뭐 한 줄, 두 줄로 요약하다 보면은 내가 그 힘이 생기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봤을 때 가볍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요약의 힘으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감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다. 쉬운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도 선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쯤 제가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초반에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오늘도 좀 요약은 아쉬웠다. 다음에 또 말할 때 그 요약의 힘이라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됩니까? 100%. 그냥 책을 봤을 때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가볍게 적용해보는 거야. 자, 5kg.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보는 그런 책과 인터뷰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해외도 괜찮고요. 저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삶, 그런 이야기가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냥 좋아요. 그리고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를 또 되돌아보면은 가장 어떤 한 인간의 슬픔을 그리고 공감을 그리고 어떤 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 반고흐. 생일에 제가 반고흐 전시를 보러 가게 됐는데 그 보러 감에 있어서 그냥 내가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제 미술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한번 봐보자 했을 때 뭐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상파 화가들을 먼저 보세요. 현대 미술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점 하나 찍고 2천만 원, 점 하나 찍고 2억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면 인상파 화가들의 어떤 뭐 그림을 왜 그렸고 왜 이렇게 했고 했을 때 더 이해가 쉽고 그것으로 출발해야 그 현대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고흐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전 또 스토리를 방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인생을 싹 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고흐 작품이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 하면 세계 1등의 돈, 뭐 몇 조, 뭐 몇 천, 막 이렇게 아마 돈이 될 거예요. 그 그림 한 점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림 한 점 팔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가난에 시달리고 아무리 내게 어떤 뭔가 이렇게 역경이 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대신 이제 그 테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테오라는 동생이 굉장히 후원을 해줘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형의 그 재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봐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고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고흐는 10원 한 장 안 벌면서 염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봤는데, 근데
이제 고우는 어쨌든 조금의 뭔가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만의 그 가치관과 철학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뭐 남한테 피해를 줬다기보다는 근데 그것을 또 태호라는 동생과 굉장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같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잘 되지 않았어요. 태호라는 그 동생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방고우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화가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세계에. 근데 왜 그렇게 방고우의 그림이 유명해졌을까? 태호의 부인이 또 태호와 방고우가 항상 나누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호야, 나는 이랬고 저랬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학 시인들이에요. 편지를 보면 서로 이런 말을 우애가 얼마나 좋던지 이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은 와이프분이 뭐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한번 뭔가 전시를 해보고 한번 뭔가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해졌다라는 거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더 가면 더 길어. 근데 그만큼 제가 한 달 가까이 방고우에 미쳐 있었다는 거. 너무 슬프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모두 다 그렇겠지만 그 별이 빛나는 밤의 그 작품과 그리고 카페 테라스, 그 다음에 그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렸던 그 아몬드 나무인가요? 하여튼 그게 있어. 내가 봤을 때 고우 작품 중에 가장 밝은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 작품이 그 시기에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것이 너무 세게 와닿아서 그 그림이 그냥 봤을 때는 고우의 그림이구나 이거였는데, 근데 그 스토리를 알고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야. 밤을 모두가 어둡게 검은색으로 표현하는데 고우는 검정이 아니다. 밤은 어둡지 않다. 밤은 더 빛난다. 해서 별을 많이 그렸던 거야. 그리고 검정색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색을 썼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검정색이 아닌 그냥 어두운 색 뭔가를 썼고, 그리고 별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바라기 꽃 있죠? 그 시절에는 이제 고갱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뭐 기도 자르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고갱에게 배운 게 또 있습니다. 고우가 뭐냐면, 고우는 감정을 자꾸 전달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법을 썼어요. 근데 고갱은 상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 상상에 투영해서 그리는 또 스타일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스타일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이 진짜 유명한 작품인 게, 이제 정신병원인가 어디에 이제 갇혀가지고 철장 안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본 별에 빛나는 밤은 철장이라는 건 없고 한 여인이 있고, 그리고 밤이 빛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북두칠성의 별이 있고, 별을 얼마나 세세하게 관찰을 하고 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별마다 느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북두칠성을 알고 그린 게 아니래. 그냥 그리다 보니 북두칠성이 돼 있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한번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오늘 컨텐츠 좀 길어지는데 다 아시겠지만, 방고우에 대해서도 혹시 뭔가 본인이 잘 모른다, 유명한 화가인 건 알지, 하지만 그의 스토리 잘 모른다 하면 충분히 매우 배울 게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낭만은 약간 그런 거네요. 아티스틱한 예술, 그리고 부상에 대한 뭔가 나의 생각. 왜냐면 부상은 어쩔 수 없다, 달고 사는 거다. 하지만 그 부상이 점점 옅어질 수 있게 계속 밸런스 잡는 훈련,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훈련, 그리고 내가 리커버리에 대한 훈련, 그리고 내가 먹는 식습관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훈련, 이런 거를 계속 통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달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매일 이 달리기가 항상 새롭고 항상 달라요. 어디가 아플지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오면서 내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우 선생님을 보면 그런 거 있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자신의 할 일을 꿋꿋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서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셨지만, 근데 그게 뭐 안 좋은 선택인지 뭐 사례인지 뭔지는 뭐 제대로 밝혀진 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가슴을 안 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죠.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몸에 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계속 피어난단 말이지. 누군가가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찍을 때 막 찍고 업로드 할 때 정말 그냥 뭐 마음 그냥 생각으로는 막 그냥 대충 말할 때는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해도 뭐 조회수가 좀 내려간다든지 조금 뭔가 반응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조금씩 의식하게 되고 조금씩 뭔가 뭐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그래도 열심히 만든 거잖아. 근데 누군가에게 이런 공감이나 이런 게 안 된다 하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점점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고우를 보면서 그냥 원래 초심, 나의 인생을 기록하고 나중에 내 자식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아버지의 철학은 이렇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제 시절에 비디오도 별로 없고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조회수를 갈굼하고 조금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현상이 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 번 더 다 답고 그냥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낭만 한 모금 먹으면서 금요일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주말이 왔습니다. 이제 6주차 훈련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같이 힘차게 나아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고요. 그러면 안녕. 오늘 너무 말이 긴데 편집 좀 빡세겠는데요.